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내적 공간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챕터 5 다이고널라이제이션 단원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내적 공간 단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6 Inner Product Space. 네, Inner Products and Norms 단원이 되겠습니다. 네, 차근차근 볼게요. 여러분 내적은 아시죠? 네, 뭔지 아실 텐데, 자, V가 벡터 스페이스라고 했을 때 이너 프로덕트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하겠습니다. Inner product on V is a function. 이제 여러분 내적을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A 벡터랑 B 벡터를 내적한 다음에 이렇게 점곱 not product로 썼잖아요. 이렇게 not product로 내적을 표현을 했는데 보통은 이제 내적 기호로 얘를 안 쓰고 이렇게 약간 뭐랄까요? 이 무슨 가로로 하죠? 여튼 꺾인 가로? 네,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적을 이렇게 쓰는 경우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썼지만 이제 보통은 이렇게 내적을 쓴다. 이렇게 쓰는 경우는 유클리디언 내적,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Rn 공간에서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내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쓰는 경우가 꽤 많지만 일반적으로 내적을 쓴다라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조금 더 일반적입니다. 아시겠죠? 네, 뭐 여튼 그래서 이제 내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제가 썼는데 이게 펑션이 얘인데요. 얘는 이제 두 개의 정보를 받아서 그러니까 v 크로스 v라고 하는 정보를 담습니다. 거기서 이제 f로 가는 함수예요. v 크로스 v에서 f로 가는 함수인데 v 크로스 v가 어떤 친구였는지 기억나세요? 꽤 많이 설명했던 것 같은데 순서쌍들의 모임입니다. x, y고 x, y가 전부 v 안에 있는 그런 순서쌍들의 모임, x랑 y가 v 안에 있을 때 그런 순서쌍들의 모임을 얘기합니다.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봤죠? 이런 문제 풀면서 아마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여튼 그래서 여러분이 v 크로스 v 안에 x, y라고 하는 어떤 원소를 가져오면 걔를 어디로 보내냐면 f의 원소로 보낼 건데 그걸 기호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어려운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여튼 펑션이에요. v 크로스 v에서 f로 가는 펑션인데요. 조건은 있겠죠? 조건이 있습니다. Such that for all x, y, z in V and c in f V랑 이제 V의 모든 원소 x, y, z랑 f 안에 이제 스칼라 c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x 플러스 z, y가 x, y 플러스 z, y 이렇게 쪼개 쓸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거 우리가 흔히 리니어하다라고 얘기했죠. 이제 linear on first entry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리니어 하려면 순서 그 스칼라를 꺼낼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cx, y를 c 곱하기 x, y 이렇게 꺼낼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이제 어려운 거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내적에서도 이거 성립했죠. a 플러스 b 벡터, 내적 c 벡터 이렇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적에서 a 내적 c 플러스 b 내적 c 이렇게 쪼개 쓸 수 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그대로 성립한다. 이거를 그냥 형상화를 한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Rn 공간에서의 내적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세 번째가 문제예요. 세 번째. 여러분이 내적에서는 순서를 바꿀 수 있었죠. A 벡터 내적, B 벡터. 이게 B 벡터 내적 A 벡터 이렇게 우리가 Rn 공간에서는 이게 가능했는데 이게 사실 이제 F라는 일반적인 공간. 사실 우리 F는 지금 우리가 뭐만 생각할 거냐면 실수 또는 복소수만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뭐 필드에 대해서 얘기할 게 아니고 실수 또는 복소수에서만 이너 프로덕트를 정의를 할 겁니다. 그 이유는 절대값이 필요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제 파이나이트 필드 같은 여러분이 봤었던 뭐 F3, F2 이런 파이나이트 필드에서는 절대값이 잘 정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값이 잘 정의될 수 있는 실수 또는 복소수에서의 이너 프로덕트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F는 항상 실수 또는 복소수예요. 우리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 얘기를 할 때는 스칼라 F가 항상 실수 또는 복소수입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실수 또는 복소수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는 항상 실수 또는 복소수를 생각한다. 뭐 이제 좀 더 나가면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여튼 지금 수준에서는 우리는 이제 이 정도만 필드를 다루도록 할 거예요. 여튼 다시 돌아가서 이게 이제 성립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좀 더 일반적으로 보시면 복소수인 경우까지 고려를 하기 위해서 x 내적 y가 이제 y 내적 x 이렇게 쓸 수 없고 켤레 복소수를 취해줘야 됩니다. 여기다 취해줘도 되고 여기다 취해줘도 되고 교재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x 벡터 x랑 y의 내적의 켤레가 y 내적 x가 돼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꿀 때는 켤레 복소수를 취해줘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해야만 이제 사실 x 내적 x가 이제 항상 0 이상이다 라는 그러니까 이걸 얻는 건 아닌데 여튼 이런 게 조금 필요하긴 해요. 이게 좀 이따가 예시를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일단은 만약 실수해서 생각을 하면 켤레복소수는 취하나만 하니까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그냥 뭐 이제 F가 만약에 실수였으면 그럼 이거는 이제 얘는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x 내적 y가 y 내적 x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죠. 근데 복소수인 경우까지 고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켤레 복소수를 취해주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왜 그런지 좀 이따 예시를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네 번째는 만약에 x가 0이 아니면 그러면은 x 내적 x를 했을 때 이게 실수여야 돼요. 실수. 이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x 내적 x를 한 게 실수여야 되고 특히 0보다 큰 실수여야 됩니다. 양수여야 돼요. 복소수이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막 허수 이런 거면 안 되고 실수여야 되고 음수여도 안 돼요. 양수여야 됩니다. 이런 조건이 필요해요. 실제로 여러분 사실 A 벡터랑 A 벡터를 내적을 하면 이게 A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되면서 A 벡터가 0이 아니라면 항상 양수가 됐었죠. 그죠? Rn 공간에서. 괜찮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가능을 해야 됩니다. 내적이 주어지면 사실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 크기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음수가 되면 그럼 이제 뭐 크기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양수다라는 조건이 붙게 됩니다. 사실 이 네 번째 조건 때문에 세 번째 조건이 약간 이제 예시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왜 그런지 한번 예시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말이 좀 꼬이네요. 네. 예시를 보겠습니다. 예시. V가 이제 Rn 공간인 경우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적이 있죠. X랑 Y랑 내적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X를 A1, 점점점, AN Y를 B1, 점점점, BN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적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AI, BI 이게 바로 X랑 Y의 내적이 됩니다. 이 네 가지 조건 다 만족하는 거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한 내적의 예시가 되고 이걸 우리가 Standard Inner Product라고 부릅니다. 정의를 할 수 있는 Inner Product가 얘밖에 없는 건 아니에요. Rn 공간에서도 얘로만 정의를 할 필요는 없고 다른 Inner Product 정의도 있을 텐데 이게 가장 유명한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Standard Inner Product라고 부른다. V가 이제 CN일 때 얘가 이제 약간 문제가 되는데 V가 CN일 때는 여러분 똑같이 만약 정의를 한다고 쳐볼까요? 똑같이 정의를 한다고 쳐볼까? 이렇게 만약 똑같이 정의를 해버리면 그러면은 여러분이 x랑 내적을 했을 때 뭐가 되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ai의 제곱이 되죠. 이렇게. 근데 얘가 항상 0보다 크기를 원하거든요. 0 이상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ai가 복소수라면 제곱을 했을 때 0 이상이라는 조건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0 이상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4번 조건을 성립을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연습 문제 풀면서 봤었지만 약간의 켤레를 취하는 느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정의가 되었으면 이게 AI의 크기의 제곱이 되니까 항상 0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정의 자체를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수 있는 거냐면 사실 4번 조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X랑 Y랑 내적을 하게 됐을 때 시그마 N부터 N까지 AI, BI의 켤레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게 이 4번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좀 더 유효한 정의일 것이다. 그게 1번하고도 이게 모순되는 게 아니죠. 만약에 XI가 실수였으면 AI, BI들이 다 실수였으면
같은 정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번 예시하고도 모순되지 않으면서 4번 조건까지 성립하게 하는 예시가 바로 이런 예시란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만약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y 내적 x가 뭐가 되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bi의 ai의 켤레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비교를 하면 같지 않죠. 어떻게 돼요? 얘의 켤레 서로가 켤레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x 내적 y의 켤레가 y 내적 x가 된다. 라는 조건이 성립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2번을 보고 2번 예시를 보고 이 3번, 1, 2, 3, 4번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앞에 건 그대로 냅두고 뒤에 건 켤레를 취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 안 되나요?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정의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2번 조건 때문에 x에다가 상수배를 취해서 상수배를 취했을 때 여기가 CAI 이렇게 되는 거죠. x에다 상수배 C배를 하게 되면 얘가 CAI가 되면서 C가 그대로 밖으로 튀어나올 텐데 만약에 여기 정의로 택하게 되면 얘를 정의로 택하게 되면 AI에 CAI를 넣어주면 C의 켤레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죠? 여기 켤레가 있으니까. 그래서 2번 조건이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앞에는 그대로 뒤에는 켤레를 취한 이 모양이 이너 프로덕트의 모양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우리가 스탠다드 이너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이것 말고도 더 있을 수 있어요. 이너 프로덕트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것만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건 연습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튼 이걸 우리가 스탠다드 이너 프로덕트라고 부른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1, 2, 3, 4번을 만족하는지는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대충 제가 다 얘기를 했죠. 4번, 3번은 얘기를 한 것 같고 2번도 얘기를 했고요. 1번만 확인하면 되는데 1번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한번 예시를 들면 x1을 a1, 점점점, an x2를 a1 프라임, 점점점, an 프라임 이렇게 놓게 되면 x1 플러스 x2, y 이렇게 내적을 해준 건 시그마 n 1부터 n까지 ai 플러스 ai 프라임의 bi 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그마 i1부터 n까지 ai의 bi 바 플러스 시그마 i1부터 n까지 ai 프라임의 bi 바 이렇게 쪼개 쓸 수가 있죠. 얘는 이제 x1, y가 되고 얘는 x2, y가 되니까 1번을 확인했습니다. 2, 3, 4번도 뭐 이렇게 쓰려면 쓸 수 있고요. 이거 벡터 스페이스 단원에서 연습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스탠다드 이너 프로덕트다. 이거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여러분 Rn 공간에는 항상 이런 이너 프로덕트가 주어진 거고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Cn 공간에는 항상 이너 프로덕트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구체적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1 플러스 i, 4하고 2 마이너스 3i, 4 플러스 5i하고 내적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요? 이거 그대로 곱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1 플러스 i 곱하기 얘는 켤레를 취해서 왜 이래? 네. 켤레를 취해서 이렇게 곱해 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앞에 거 4 그대로 쓰고 뒤에는 켤레를 취해서 곱해 주셔야 돼요. 계산을 해보면 2 빼기 3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i 플러스 3i 하면 플러스 y 플러스 16 빼기 20i니까 15 빼기 15y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아까 이너 프로덕트가 이것만 있다고 안 그랬는데 또 다른 이너 프로덕트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또 다른 이너 프로덕트 어떤 식으로 잡을 수 있냐면 let be an inner product on V. V가 0이 아닌 zero 벡터 스페이스가 아닌 그런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이너 프로덕트 한 개를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수 하나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랬을 때 다음이 성립해요. then prime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프라임이 그냥 기호예요. 뭐 미분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기호입니다. defined by 이거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x, y 프라임은 r 곱하기 x, 이렇게 정의를 해볼게요. 이런 펑션을 이제 새로 정의를 하는 거죠. 이런 펑션을 이제 새로 정의를 했는데 얘가 이너 프로덕트가 될 필요 충분 조건은 r이 양수인 경우입니다. r이 양수가 되는 거랑 똑같은 말이 됩니다. 교재는 이거 없는데 이거 있어야 돼요. 이게 만약에 0인 경우는 그냥 뭐 아무렇게나 정의를 해도 다 이너 프로덕트가 되죠. 0, 그러니까 r이 꼭 양수일 필요 없고 r이 뭐 0이어도 되고 음수여도 되고 뭐 어차피 다 0일 테니까 그죠?
그래서 여튼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네. 이거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거가 뭐냐면 지금 원래 내적을 하는 거에 r배를 해준 것도 내적이 되려면 양수해야 된다 이 뜻인데 왜 양수해야 되는지는 대충 알겠죠. 왜냐면 지금 사원 조건에 의해서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같은 걸 넣으면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0이 아닌 친구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만약 음수면은 같은 걸 넣었을 때 양수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뭐 r이 양수해야 된다라는 건 그럴듯해 보입니다. 자, 그럼 보여볼까요? 자, 차근차근 해봅시다. 이 친구가 이너 프로덕트면 r이 양수인가?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x, 0이 아닌 x를 가져옵니다. take v에서 0이 아닌 x를 가져옵니다. 0이 아니니까 해서 0 벡터 스페이스가 아니니까 가져올 수 있죠. 자, 그러면은 x, x 프라임이 r 곱하기 x, x인데 지금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잖아요. x, x도 양수고 since x, x 프라임도 양수죠. 이너 프로덕트니까 얘가. 그리고 이것도 원래도 이너 프로덕트였으니까 얘도 양수죠. 따라서 r이 양수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안 어렵고 자 왼쪽 가는 거 해볼까요? r이 양수면은 얘가 이너 프로덕트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네 가지 조건이 다 성립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친구에 대해서 리니어한지 확인을 해볼까요? 첫 번째 친구에 대해서 리니어한지 그래서 네 여러분이 리니어인지 확인을 하려면 뭐 각각 하면 되죠. 덧셈 쪼개 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스칼라빗에 꺼내 쓸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x1 플러스 x2, y 프라임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건데 얘가 r 곱하기 x1 플러스 x2, y고요. 얘는 r 곱하기 x1, y 플러스 r 곱하기 x2, y로 쪼개 쓸 수 있죠. 내적이니까. 그리고 얘는 다시 쓰면 x1, y 프라임 더하기 x2, y 프라임 이렇게 되니까 앞에 first 팩터에 대해서 리니어하다라는 것을 덧셈 쪽에 쓸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스칼라베 꺼내 쓸 수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스칼라베 C 스칼라베 가져와서 cx, y를 한다고 하면 그럼 r 곱하기 cx, y 이게 되겠고요. c는 밖으로 꺼낼 수 있다 했으니까 rc 곱하기 x, y가 되겠죠. 이거 순서 바꿀 수 있죠. 네, 그리고 r 곱하기 x, y가 x, y 프라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따라서 끝났네요. 네, 끝났죠. 좀 대충 썼어요. 원래는 좀 자세히 쓰려면 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엄청 자세히 쓰려면 이렇게 쓰고 그리고 또 이렇게 쓰고 이게 좀 쓸 게 많긴 한데 이 정도야 여러분 이제 벡터 스페이스 단원에서 열심히 했으니까 대충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제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성질은 뭐였냐면 그 순서를 바꿀 때 어떻게 되냐 이거였죠. 그래서 x, y 프라임이 이걸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되냐 y, x 프라임이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켤레를 취한 게 뭐가 되느냐 이걸 사실 본다라고 생각하셔도 되죠. 네,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안쪽에 있는 거는 r 곱하기 x, y였고요. 얘는 이제 r 켤레 곱하기 x, y의 켤레겠죠. 그리고 얘가 뭐라 그랬냐면 y 곱하기 x라 그랬고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이제 사실은 그쵸 이게 지금 r이 양수잖아요. 양수잖아요. r이 양수죠. 가정이 양수니까 r의 켤레라고 하는 게 r이죠. r의 켤레라고 하는 게 r입니다. 맞죠? 실수니까 켤레를 취하나만 하죠. 그래서 얘는 y 곱하기 y, x 프라임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마지막 네 번째 x가 0이 아니면 그러면은 x, x 프라임이 양수다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얘는 r 곱하기 x, x니까 얘가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양수가 되겠죠? 필증 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이너 프로덕트 하나가 주어지면 그거를 양수배 해준 것도 다 이너 프로덕트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만 이너 프로덕트가 되는 게 아니라 뭐 얘다 3배를 해줘도 되고 4배를 해줘도 되고 이런 거 다 이너 프로덕트가 된다는 얘기죠. 이거 말고도 있나요? 더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근데 여튼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얘기는 뭔가 RN, CN에 대한 얘기였는데 벡터 스페이스가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좀 더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죠. 네 번째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가 이번에는 0,1, 0부터 1까지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연속함수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연속함수 0부터 1까지 해서 정의된 실수로 가는 연속함수들의 모임을 생각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스칼라는 실수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실함수이기 때문에 실벡터 공간, real vector space로 생각을 할게요. 여기서 우리가 내적을 어떻게 정의하려고 하냐면, 자, 이 정의는 스탠다드한 건 아니에요. 이런 거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은 안 됩니다. 이건 언급이 좀 있어야 돼요. 앞에 거는 언급이 없어도 Rn하고 C에는 언급이 없어도 내적을 딱 언급을 안 하면 그러면은 스탠다드한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스탠다드한 게 없기 때문에 좀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걸로 하자라고 만약 교재 앞부분에서 정의를 했으면 이제 뭐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튼 이건 스탠다드한 건 아니에요. 자, 0부터 1까지 FTD, GTDT 이렇게 이제 이너 프로덕트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됐나요? 이게 이제 이너 프로덕트가 됩니다. 이게 실제로 이너 프로덕트 되는데 first factor에 대해서 리니어한지 이거는 좀 안 어렵죠. first factor에 대해서 리니어한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F1t 플러스 F2t 이렇게 쓰면은 네. 우리 인테그랄이 덧셈에 대해서 쪼개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first factor에 대해서 뭐 상수배 하더라도 꺼냈을 수 있다. 이것도 되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first factor에 대해서 리니어한지 이거는 확인이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되냐 이걸 봐야 되는데 순서를 바꾸면 똑같죠? 순서를 바꾸면 똑같습니다. 실벡터 공간이기 때문에 똑같으면 돼요. 켤레는 뭐 없죠. 켤레 같은 게 취해봤자 그대로 자기 자신이니까 세 번째 조건도 성립을 하고 마지막 네 번째 조건. 네 번째 조건이 중요하겠네요. 만약에 0이 아닌 친구를 가져오면 F가 0이 아니면 그러면은 F랑 내적을 했을 때 양수겠느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FT의 제곱 DT 이걸 했을 때 양수겠느냐. 0이 아니라고 해서 항상 이게 양수인 건 아니죠. 하지만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양수가 됩니다.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양수가 돼요. 왜 그런지 대충 얘기를 하면 0이 아니니까 0이 아닌 어떤 함수값이 있겠죠. take c in 0일 such that fc가 0이 아니도록 이렇게 가져옵니다. f가 연속함수니까 take delta such that 만약에 절대값 x-c가 0과 연속함수니까 절대값 x-c가 델타보다 작으면 그럼 절대값 fx 빼기 fc라고 하는 게 뭐보다 크게 할 수 있냐면 2분의 절대값 fc보다 크게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아마도 여러분이 미적분학 1에서 앞부분 엡실론 델타 노법 열심히 들으셨으면 좀 익숙할 거고 안 들으셨으면 이제 해석개론에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여튼 이게 좀 지금 하기 싫다 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절대값 fx가 이게 이제 삼각분의식에 의해서 얘가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마이너스 절대값 fc가 이게 좀 더 작거나 같죠. 이게 이제 성립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네.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뭔가 이상하죠, 그죠? 모래 지금 부등호가 잘못됐죠? 네, 이거죠. 연속이니까. 그래서 이게 삼각분의식에서 얘가 절대값 fx 빼기 절대값 fc 이렇게 되니까요. 결국에는 절대값 fx가 이제 2분의 절대값 fc랑 2분의 3 절대값 fc보다 이렇게 사이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어디에서요? x가 c-델타와 c 플러스 델타 사이에 있을 때 얘가 성립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 제곱의 dt라고 하게 되면 얘는 우리가 어차피 얘가 항상 0 이상인 함수값이기 때문에 0 이상이잖아요. 제곱했으니까 항상 0 이상이죠. 따라서 얘는 c-델타와 c 플러스 델타라고 하는 구간 내에서 c-델타와 c 플러스 델타 근데 그게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c-델타와 c 플러스 델타랑 0과 1 사이에 어떤 교집합 괜찮나요? 네, c-델타와 c 플러스 델타 그리고 0과 1 사이에 교집합 그 구간에서 이거는 구간이 non-empty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공집합은 아니에요. 길이가 있어요. It has length
양수예요. 됐죠? 양수인 길이를 갖는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데, 근데 이 구간에서는 절대값 fx라고 하는 게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 얘가 2분의 절대값 fc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됐나요? 네. 그럼 얘를 꺼내면 2분의 절대값 fc의 제곱의 length of c 마이너스 델타 콤마 c 플러스 델타 인터섹션 0, 1이 될 텐데 얘가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양수인 거죠. 이게 조금 안 하다 왜 이렇게 했는지 갑자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델타 값에 따라서 이게 막 0, 1을 벗어날 수도 있게 되고요. 아니면은 c가 만약에 0이었다. 그럼 얘가 음수가 되니까 이게 조금 인터섹션 찾는 게 좀 귀찮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쓰는 게. 그래서 좀 대충 했습니다. 여튼 근데 이게 당연히 길이가 양수죠. 네, 왜 그래요? 여러분 c를 0, 1이 있는데 여기서 c를 아무렇게나 잡아봐. 그리고 이제 뭐 델타를 취했어. 그럼 이게 길이는 양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나누기 귀찮아서 그런 거지 뭐 당연한 겁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증명 끝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인 걸 제가 보인 거예요. 네, 이게 이너 프로덕트를 보이려면 약간의 해석학적 논법이 필요했는데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연속이니까 f가 연속이니까 만약 0이 아닌 함수값을 가지면 그 근처에서도 0이 아니어야겠죠. 그러니까 적분했을 때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냥 그런 얘기를 좀 수학적으로 수식으로 쓴 거고요. 그래서 얘는 이너 프로덕트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거는 복소수에선 이런 거 없냐라고 물을 수 있죠. 복소수에서도 있습니다. 있고요. 예를 들어 이거는 이제 C01이었으면 이건 실벡터 공간인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복소 벡터 공간으로 쓰려면 이제 컨티니어스한 f들 continuous functions f 어디서 어디로 가냐면 0부터 1까지 해서 정의되고 복소수를 코도메인으로 갖는 함수들의 모임 이거를 V라고 정의를 해봅시다. 이게 벡터 스페이스인 건 어렵지 않겠죠? 얘도 벡터 스페이스가 맞아요. 그리고 얘는 스칼라를 이제 복소수로 갖는 벡터 공간이다 생각할 수 있죠. 실벡터 공간일 수도 있죠. 하지만 복소 벡터 공간으로 생각하고 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내적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f, g 내적을 앞에랑 비슷하게 우리가 그대로 하면 안 됐죠. 앞에서도 봤지만 이게 그대로 ftgt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됐어요. 지금 이렇게 고쳐줄 땐 복소로 고쳐줄 때는 켤레를 이렇게 취해줬죠. 그래야지만 네 번째 조건이 성립을 할 테니까 여기도 비슷합니다. f, g를 f랑 g의 내적을 정의를 할 때는 0부터 1까지 뭐 똑같이 정의를 하고 싶지만 그게 안 되니까 뒤에 거 켤레를 이렇게 취해주는 걸로 정의를 하게 될 거예요. 됐나요? 이게 실제로 복소 벡터 공간에서 복소 내적 공간이 됩니다. 컴플렉스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가 돼요.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이게 이너 프로덕트가 됩니다. 증명은 제가 안 할게요. 또 똑같아요. 논법이 똑같습니다. 덧셈 첫 번째 팩터에 대해서 리니어한가 이거 당연하죠. 두 번째 팩터 미안해요. 다시 첫 번째 팩터에 대해서 리니어한 거 당연하고 그 다음에 순서 바꿨을 때 켤레 취한 거 당연하죠. 그리고 f가 0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f, f를 하게 되면 0부터 1까지 절대값 ft의 제곱이 되니까 이것도 뭐 양수가 되는 거 아까랑 똑같은 논법에 의해서 성립을 합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거는 복소수 함수에 대해서 적분을 어떻게 정의하죠?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 제가 미적분학 1시간에 아마 했을 거예요. 2시간이었나? 했었던 것 같은데 급수 시간에 대충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f가 0부터 1까지 해서 복소수로 간다는 건 이게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냐면 ft를 gt 플러스 hti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gt 플러스 hti 그죠? 그래서 gt가 실함수가 되고 0부터 1까지 해서 실수로 가는 함수 ht도 0부터 1까지 해서 실수로 가는 함수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dt는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그냥 각각 하는 거죠. 0부터 1까지 gtdt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htdt i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약간 그 곡선에서도 우리가 그 다변산수 적분 배울 때 곡선에서 적분할 그 곡선 그러니까 뭐였죠? 벡터 함수 벡터 밸리드 펑션을 여러분 적분할 때 각각의 성분끼리 적분을 했었죠. 각각 성분끼리 그냥 했으면 됐었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복소수에서도 각각 해주면 됩니다.
복소수에서 복소수로 가는 함수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적분을 한다라는 건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이런 거 이제 복소 해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그냥 이제 뭐 실수해서 복소수로 가는 거 이런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각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복소 내적 공간이 된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좋아요. 지금 우리가 함수 공간,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연속 함수 공간에서 어떻게 우리가 내적 공간을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예시로 매트릭스 벡터 스페이스도 생각을 해볼게요. 매트릭스 벡터 스페이스. n by n 매트릭스들의 모임, 이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두 행렬 A, B를 가져오면 A, B의 내적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F는 실수 또는 복소수 한꺼번에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복소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실수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복소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A 내적 B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trace of B 스타 A로 정의를 할 거예요. A, B는 V의 원소에 대해서 trace of B 스타 A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처음 본 건 아닐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아마 지난 시간을 들으셨으면 지난 시간에 spectral norm이라고 하는 연습 문제 풀었던 거 기억이 나시면 그럼 이게 봤었던 거죠. A의 spectral norm을 trace of A star A의 루트로 취한다 라는 걸 보셨으면 이게 좀 어색하진 않을 겁니다. 이게 좀 봤던 형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바로 이제 내적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좀 이름이 있습니다. Frobenius inner product라고 부를 거예요. 이게 실제로 inner product가 됩니다. A 내적 B를 한 게 trace of B 스타이다 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inner product가 되고 이걸 우리가 Frobenius inner product라고 부르게 돼요. 이게 왜 inner product일까요? 앞에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쪼개 쓸 수 있다. 이거는 trace의 성질에 의해서 거의 당연하죠. 써볼까요? 자, A1 플러스 A2, B 좀 한꺼번에 하려면 여기다 C 상수배 한 것까지 고려를 하시면 한꺼번에 좀 처리할 수 있죠. trace of B 스타 C 곱하기 A1 플러스 A2 이걸 계산을 하는 건데 얘는 이제 trace of B 스타의 C A1 이거 왜 안 써져? 다시 trace of B 스타의 C A1 더하기 C는 이제 꺼내 쓸 수 있고요. C B 스타 A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B 스타의 A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트레이스는 이제 덧셈 갈라 쓸 수 있고 스칼라에 꺼내실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스가 리니어 펑션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C trace of B 스타 A1 더하기 trace of B 스타 A2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끝났죠? 네. 그래서 첫 번째 팩터에 대해서 리니어하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순서 바꿨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셔야 되는데 순서 바꾸면 A 내적 B 얘가 뭐냐면 이거의 켤레치한 거. 여러분 이거 비스타 뭔지 아시죠? 스타 이거 스타도 제가 지난 시간 안 들으셨으면 모를 수 있는데 자 비스타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B에다가 트랜스포즈 취한 다음에 켤레치 해주는 거예요. 트랜스포즈 취하는 건 뭔지 아실 거고 켤레치 하는 건 뭐예요? 각각의 성분들 다 켤레치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 내적 비스타라는 게 무엇이냐 얘는 정의에 의해서 trace of 비스타의 A의 켤레가 될 거고요. 트레이스는 그냥 대각성분에 있는 거를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켤레를 취할 때 더한 다음에 켤레를 취하나 켤레를 취한 다음에 더하나 똑같으니까 trace of B 스타 A의 켤레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죠? 얘는 다시 쓰면 지금 B의 스타라의 B 스타가 B 트랜스포즈를 켤레 취한 건데 또 켤레 취하면 B 트랜스포즈가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A의 켤레가 될 겁니다. 맞나요? 자, 이 상태에서 trace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trace of A나 trace of A 트랜스포즈나 똑같죠. A의 trace를 구하는 거나 A 트랜스포즈의 trace를 구하는 건 똑같죠. 어차피 대각성분에 있는 친구들의 합이기 때문에 전칭을 취하나만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trace of 이 친구의 트랜스포즈 B 트랜스포즈 A 바의 트랜스포즈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트랜스포즈를 취할 때는 이게 각각 취해주고 싶은 순서가 뒤바뀌었죠. 그래서 A 바의 트랜스포즈 그리고 B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니까 이 친구는 A 스타고요. 이 친구는 B죠. 그래서 얘는 이제 B 내적 A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 확인했죠? 세 번째 성질까지 확인을 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 성질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A 내적 A를 하면 뭐가 나오냐? A 내적 A를 하면 뭐가 나오냐? 이게 뭐였냐면 trace of A star A였는데요. 이거 사실 지난 시간에 제가 보였어요. 이거 시그마 이거 정리하면 뭐가 나온다 그랬냐면 시그마 지금 A가 n by n 행렬이니까 그죠? A가 n by n 행렬이니까 시그마 i는 1부터 m까지 시그마 j는 1부터 n까지 절대값 aij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상 0 이상이니까 뭐 더해봤자 0 이상이죠. 그리고 a가 0 행렬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가 0이 아니라면 그러면 양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성질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여기서 좀 주목하실 만한 사실이 0이 나오면 왜 0 나와야 되느냐 이거 좀 고민할 수 있는데 0 내적 0이 왜 0이어야 되냐 이거는 사실 1, 2, 3, 4번에서 없는 성질이죠. 물론 이거 증명을 해야 되고요. 사실 증명을 좀 이제 좀 우리가 기대하는 성질들이 또 두 번째 팩터에 대해서는 리니어한지 이런 게 또 궁금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들도 좀 이따가 다 theorem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튼 여기까지 했고요. 조금만 더 이름을 얘기를 하면 여기 스타 취하는 거 있죠. 비스타 이렇게 B에다가 트랜스포즈 취한 다음에 켤레를 취해주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우리가 conjugate transpose 그냥 말 그대로죠. 켤레 전치 그냥 말 그대로 conjugate transpose 이렇게 부르고요.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adjoint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왜 adjoint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재 6장 3절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은 이거는 이제 6장 3절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거고 둘 다 이제 자주 쓰는 말입니다. conjugate transpose를 하기도 하고요. adjoint를 하기도 하고 약간의 약간 의미하는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르긴 하지만 여튼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거는 스탠다드 이너 프로덕트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만약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얘로 생각을 하는 게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또 스탠다드한 건 아니라서 제 생각에는 뭐 다른 문헌에서는 좀 언급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스탠다드한 걸로 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 친구를 이제 의미하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좋아요. 그래서 example들을 쭉 봤습니다.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 정의가 뭔지 그리고 Rn 공간, 복소 Cn 공간 그리고 함수 공간 그리고 이 매트릭스들의 공간에서 이너 프로덕트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예시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유명한 거니까 다 잘 아셔야 됩니다. 용어 정의 조금만 더 해보면 자, vector space V over F F는 항상 실수 또는 복소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6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endowed with an inner product is called an inner product space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인데 거기다가 inner product까지 주어진 거 그걸 우리가 inner product space라고 부르겠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F가 R이면 그리고 이제 F가 C인 경우도 있겠죠. F가 R이면 V를 뭐라 부를 거냐면 real vector space, real inner product space라 부를 거고 F가 C인 경우는 complex inner product space라고 부를 겁니다. respectively라는 건 제가 문장을 두 번 쓰기 귀찮아서 쓰는 표기예요. 원래는 if F가 R이면 V는 real vector inner product space라 부르고 F가 C이면 V는 complex inner product space라 부른다. 이렇게 두 개 써야 되지만 귀찮으니까 respectively 각각이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쓴 겁니다. 리마크 몇 개만 좀 더 용어 정리 좀만 더 하면 an inner product is sometimes called an admission inner product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만약에 F가 C면 복소수인 경우에는 complex inner product space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또 많이 쓰는 말이 emission in a product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그렇게 이것도 용어니까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리마크 하나만 더 하면 만약에 W가 V의 subspace다. 이게 subspace 기호였죠? W가 V의 subspace면 그러면은 W is an inner product space with 그러니까 V가 inner product면 subspace도 자연스럽게 inner product가 되는데 그때 W가 가지고 있는 inner product는 뭘까요? 그렇죠. 똑같은 V에서 inner product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 정의역이 제한되겠죠. 원래 정의역이 V 크로스 V에서 정의가 되어 있었다면 W에서는 W 크로스 W에서 정의된 inner product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V가 inner product space면 그 inner product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W도 inner product space로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 보일 게 딱히 없죠. 네 가지 성질들을 보시면 뭐 존재성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 그죠 유일성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성질들이기 때문에 이게 정의역이 제한된다 해서 이 성질들이 성립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2번은 굳이 확인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벡터 스페이스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의 सब셋이 सब스페이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죠? 덧셈에 닫혀 있고 스칼라벨에 닫혀 있는지만 확인을 했으면 그리고 0이 있으면 0이 있다. 그것만 확인하면 됐었죠. 나머지 뭐 리니어한 성질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는 없었죠. 그죠? 뭐 associativity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인 거죠. 네. theorem 6.1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가 이제 inner product space고요. 그랬을 때 다음 성질이 성립을 합니다. 자, XYZ가 V 안에 있고 그리고 C가 F 안에 있을 때 첫 번째 X, Y 플러스 Z를 내적한 X랑 Y 플러스 Z 내적한 거는 X, Y 내적 플러스 X 내적 Z 얘가 성립을 하고요. 이게 리니어한지 세컨 팩터에 대해서도 리니어한지 이제 확인을 하고 싶은데 사실 리니어하지는 않고요. X, CY를 해주게 되면 그러면은 C by X, Y로 나오게 됩니다. 네, C가 앞으로 나오지 않고 거의 켤레가 밖으로 나오게 돼요. 세 번째는 X랑 0이랑 내적을 하면 0이 나옵니다. 0이랑 X랑 내적을 해도 0이고요. 네 번째로 X랑 내적을 했을 때 0이 될 필요충분 조건 X가 0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X, Y가 X, Z랑 항상 같다. For all X in V.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Y랑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여러분이 이제 Y에 의해서 이런 펑션이 있고요. 그러니까 Y를 고정시켰을 때 이 친구가 V에서 F로 가는 펑션이 되겠죠. Y를 하나 고정시켰을 때 여기다가 뭘 넣느냐에 따라서 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V에서 F로 가는 펑션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V에서 F로 가는 펑션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함수가 지금 같은 함수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Y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 V에서 F로 가는 함수랑 Z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 V에서 F로 가는 함수가 같은 함수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만약 이게 성립을 하면 이 y랑 z에 의해서 결정되는 두 함수가 같은 함수라면 그러면은 이거이면 그러면은 x가 y가 z가 됩니다. y랑 z랑 같아져요. 거꾸로 y랑 z면은 사실 얘가 성립하는 건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이게 필요충분 조건이 되는데요. 이름을 좀 붙여주면 이걸 우리가 non-degeneracy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흔히 이제 inner product is a non-degenerate bilinear form 이 다섯 번째 성질에 의해서 non-degenerate bilinear form 이렇게 부르게 되거든요. 이거는 bilinear form 단원에서 아마 좀 더 자세히 다룰 거예요. 여튼 non-degenerate이라는 조건이 요 표현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성질에 의해서. 이거 지우지 말걸. 네. 그 다음에 얘는 이 첫 번째랑 두 번째 성질을 우리가 이제 리니어하다고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conjugate linear 하다라고 부릅니다. 그냥 리니어하다라고 할 순 없고 conjugate linear 그죠? 상수별 꺼낼 때 conjugate하게 꺼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는 세컨 팩터 혹은 세컨 컴포넌트에 대해 컨주게이트 리니어하다 라고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 성질들을 이제 증명을 해야겠죠. 이 성질들을 증명을 해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사실 첫 번째 팩터에 대해서 리니어하다 이거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두 번째 팩터에 대해서 리니어한지 그럼 확인을 하려면 우리가 순서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 팩터로 두 번째 팩터를 옮겨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 뭐밖에 없냐면, 그렇죠, 자리 바꿔주는 거밖에 없죠. 자리 바꿔줄 때는 켤레를 취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켤레를 취해줘야 되고, 그리고 얘는 y, x 플러스 z, x로 쪼개 쓸 수 있다. 첫 번째 팩터에 대해서는 리니어하니까. 맞죠? 그리고 켤레 복소수는 각각 켤레 취한 다음에 더해줘도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x, cy를 해주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 우리가 첫 번째 팩터에 대해서 리니어한 거밖에 모르니까 순서를 바꿔줘야 돼요. cy, x의 켤레 이렇게 써주시고, 그럼 얘는 이제 c를 꺼내실 수가 있는 거죠. 꺼내고 나면 얘는 c의 켤레, y, x의 켤레 이렇게 되는 거니까 확인이 됐습니다. 자, 세 번째, 확인해야 되는 건 x랑 0이랑 내적했을 때 0이 나올 것이냐 이게 궁금한 건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이 벡터 스페이스 단원에서도 열심히 했었죠. x랑 0이랑 내적하는 건 x 내적 0 플러스 0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얘는 x 내적 0 더하기 x 내적 0 이렇게 쓸 수 있죠. 1번 성질에 의해서. 그죠? 그러면 양변에 얘 똑같은 게 있으니까 빼면 0은 x 내적 0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양변 뺄 수 있죠. 실수니까. 실수 또는 복소수니까. 됐죠? 네. 그러면 이제 0 내적 x는 왜 0일까요? 이거는 컨주게이트 하니까요. 그죠? 순서를 바꿔줄 땐 컨주게이트하게 바꿔줄 수 있다 그랬는데 x 내적 0이 0이니까 0의 켤레는 0이죠. 네, 그래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자, 네 번째 확인해 볼까요? x 내적 x가 0일 필요 충분 조건은 x가 0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왼쪽으로 가는 건 쉽죠. x가 0이면 3번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x 내적 x가 0이 될 수밖에 없고, 오른쪽으로 가는 게 문제예요. x 내적 x가 0이면 왜 x가 0일 수밖에 없는가 라고 물어보는 건데, 만약에 0이 아니면 x 내적 x가 양수라 그랬잖아요. 0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정의에 의해서 그렇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성질을 볼까요? 다섯 번째 성질은 뭘까요? 아까 왼쪽으로 가는 건 당연하다 했고요. 오른쪽으로 가는 게 문제일 텐데, x 내적 y가 x 내적 z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럼 x 내적 y 빼기 z가 항상 0인 거죠. 모든 x에 대해서. 됐나요? 지금 뭐 한 거예요? 얘를 넘긴 거예요. 얘를 넘겼을 때 두 번째 팩터에 대해서 리니어 하니까, 사실은 컨주게이트 리니어 하니까, 그죠? 리니어한 게 아니라 컨주게이트 리니어 하니까 마이너스 1 같은 거는 켤레 취해봤자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대로죠. 따라서 x 내적 y 빼기 z가 0이다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x에 대해서. 됐나요? 자, 그러면 이게 모든 x니까 아무런 x나 집어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y 빼기 z를 집어넣어 볼게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y 빼기 z를 집어넣어도 성립을 해야겠죠. 그럼 얘는 뭐예요? 우리가 아까 4번에 의해서 y 빼기 z가 0이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y는 z다 라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5가지 성질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기억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네, 이 정도 기본적인 성질들은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 얘기를 했고, 사실 여러분이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내적 배웠을 때 사실 내적의 가장 중요한 활용 중에 하나가 코사인 세타 값 구하는 거였죠. 기억나세요? A 벡터, B 벡터 이렇게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우리가 A 벡터랑 이 B 벡터가 이루는 각도, 그걸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가 이런 식으로 써진다 라는 걸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이런 얘기가 이제 사실은 이미의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에 대해서도 똑같이 논의를 전개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러면 이걸 우리가 사실 세타, 그러니까 이게 성립한다는 게 사실 그때는 정리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증명을 어느 정도 했었죠. Rn 공간에서 세타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정의를 했었으니까, 일반각 코도법 하면서 정의를 했었으니까 이게 정리였는데, 일반적인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에서는 거꾸로 이거를 정의로 택합니다. 이걸 정의로 택해요. 세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정의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적하고 그다음에 이 절대값을 이용해서 세타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의문이 들죠. 내적은 알겠어요. 내적은 알겠어요. 내적은 알겠는데 절대값은 뭐죠?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에서도 절대값을 정의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norm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하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이 이제 정의를 해볼게요. 자, let V be an inner product space. V가 inner product space라고 얘기를 했을 때 X가 V의 원소이면 그때 norm of X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X랑 내적한 거를 루트 씌운 걸로 정의할 거예요. 그렇듯하죠. 우리가 앞에서 Rn 공간에서 내적을 잘 보시면 얘였잖아요. 시그마 N부터 N까지 AR, BR이었는데 우리가 같은 걸 넣어주고 X, 내적 X를 해주고 루트를 씌워주면 루트 시그마 N부터 N까지 AI의 제곱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절대값이 나오는 거죠. 벡터 X의 크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게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정의를 잘 확장을 하는 정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It's called the norm or length of X. norm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length라고 하기도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norm 또는 length.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에서는 자연스럽게 norm이 있어요. 자연스러운 norm이 있습니다. 괜찮죠? 네, 괜찮죠? 그래서 다시 한번 써드리면 자 V가 fn이라고 했을 때 x를 a1, an 이렇게 V의 원소를 하나 가져와 볼게요. 자 그럼 norm of x는 뭐라고요? 그쵸? 루트 시그마 n1부터 n까지 ai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절대값 ai의 제곱입니다. 왜요? f가 복소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ai의 제곱하면 0 이상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ai랑 ai의 켤레를 곱한 걸로 써줘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 ai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걸 우리가 norm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norm을 정의하면 또는 길이를 정의를 하면 이제 얘가 잘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으로 각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궁금하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세타를 0 이상 파이 미만이 되도록 택해주면 그게 바로 A 벡터랑 B 벡터가 이루는 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정의를 하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기억하실 만한 사실은 이너 프로덕트가 만약에 주어졌으면 이너 프로덕트는 사실은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는 지오메트릭하게 봤을 때는 두 가지 정보가 있는 거예요. length라는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각도, angle 이 두 가지 정보를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에서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오메트릭하게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가 뭘 의미하냐고 물어보면 length랑 angle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만 보면은 지오메트리를 하기가 힘든 게 우리가 지오메트리에서 중요했던 건 지오메트리 기하학에서 중요했던 거는 사실 뭐 길이라든지 각도라든지 그런 게 중요했잖아요. 그러니까 Rn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기하학을 할 수 없지만 이너 프로덕트가 주어지면 그럼 그 이너 프로덕트에는 length랑 angle이라는 개념이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제 사실 지오메트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FN에 이렇게 스탠다드 이너 프로덕트가 주어진 이 스페이스를 우리가 유클리디안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라고도 부르거든요. 유클리디안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 왜 이렇게 부르냐? 유클리드가 만들어낸 기하학이 정확하게 이걸 가지고 하는 기하학이랑 똑같기 때문이에요. 이 정보만 있으면 길이 얘기할 수 있고 각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유클리드가 했었던 모든 기하학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유클리디안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길이랑 각도를 얘기하고 싶으면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앵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재에서 조금 자세하게 안 다루는 느낌은 있어요. 여튼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 이제 미분기하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볼 거예요. 미분기하에서 우리가 뭐 fundamental form 이런 거를 다루면서 좀 더 기하학을 좀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거고 그 좀 더 이제 나가면 리마니언 매니폴드까지 이어지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튼 지금 이제 랭스만 생각해서 사실 norm이라고 하는 건 여기 안에는 사실 각도가 없거든요. norm만 보면 각도가 없어요. 그죠? norm만 보면 얘 안에는 각도가 없어요. 그냥 길이만 있는 거거든요. 사실 norm space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사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마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그래서 지금 inner product space에서 다음 시간에 뭘 할 거냐면 inner product space에서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가 주어지면 우리가 norm 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norm 스페이스면 사실은 이제 매트릭 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거든요. norm 스페이스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또 매트릭 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어서 distance라고 하는 거리 개념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있으면 거리가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뭐라고요? 내적이 있으면 길이랑 각도가 있는데 그 중에 길이만 가져온 거를 norm 스페이스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norm이 있으면 길이가 있으면 사실 거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길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거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거리라고 하는 개념을 또 어, 끌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여튼 네, 이런 얘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오늘 배운 내용은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예시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성질들 이렇게 쭉 봤었으니까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